여태까지는 2차 방정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실근을 그냥 구하는 경우가 있죠. 실근을 구한다. 그냥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초이스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죠?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을 쓰겠지. 맞습니까? 뭐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언제 쓰는 거냐면 당연히 내가 실근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전혀 뭐 그래프 같은 거 그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x표 쳐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쓰시면 되고 제가 뭐 지금 다시 근해 공식이나 이런 거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이제 실근의 개수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가진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프적인 관점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판별식만 작성하시면 되죠. 자, 뭐 여기까지도 문제 없을 거예요. 판별식의 부호만 알면 됩니다. 판별식은 크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판별식을 내가 D,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데 7이 나오든 20이 나오든 상관없고 무조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0이면 중근이지. 뭐 이거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앞단원에서 배운 게 실근의 부호까지. 자, 어떤 방정식을 풀어냈는데 두 실근이 모두 양수다 라고 하면 판별식이 0 이상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 0보다 크고 알파 곱하기 베타도 0보다 커야겠지.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가 없으면 두 실근은 중근도 포함이라고 했어요. 그럼 실근의 부호는 판별식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까지 추가로 작성을 해서 풀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소위 말하는 식으로 풀어내는 경우고 지금 이 단어에서 하는 건 근해 분리라고 써있죠. 여러분들 책에 보면 근해 분리. 근데 근해 분리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 그냥 실근의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위치. 자, 여기서부터는 관점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실근의 위치부터는.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건 내가 전혀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냥 근해 공식을 쓰거나 판별식을 쓰거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되는데 실근의 위치가 예를 들면 어떤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뭐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 하나는 1보다 크다. 이런 위치를 지정해주면 이런 관계식만으로는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관계식만으로는 풀어낼 수가 없고 그럼 복습. 자, 이런 꼴로 나와 있는 게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입니다. 보통 2차 방정식은 이제 이 꼴로 많이 쓰죠. 근데 얘를 1순위로는 이걸 먼저 식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 얘는 결국은 뭐 대단한 거 없어.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 먼저. 자, 나는 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같은 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으면 퍼스트 학원의 학생이고 집에 가면 뭐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학교 가면 다시 그 학교의 학생이 되듯이 여러분들의 롤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식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 첫 번째 관점이 그래프로 바라보겠다라는 거고 그래프로 바라보는 이 관점은 대수라는 교과목에서도 유효하고 미적분 1, 미적분 2도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잘 생각을 해봐. 3차, 4차, 지수, 로그 삼각방정식 다 근해 공식 있을까? 없어요. 다 없습니다. 3차, 4차 방정식은 참고로 근해 공식이 있는데 그 무수히 많은 함수들이 다 근해 공식이 있진 않겠지. 그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고 그 다른 접근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래프로 이해하자는 얘기야. 자, 이거
이렇게 이해하는데 문제 없어? 누군가 나에게 이 이차함수랑 x축과의 교점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x축과의 교점 자체가 함수값이 0일 때 x값을 찾는 거니까 여기다 0 집어넣고 정확히 이 방정식을 작성하겠지.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조건이 이렇게 추가됐다.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다 라고 하면 얘는 명확하게 실근의 위치에 관한 문제죠. 지금 위치입니다. 그냥 위치에 관한 문제가 되는 순간 이 세 개가 아니라 무조건 그래프를 먼저 그리셔야 돼. 앞으로 모든 수학에서. 자, 그럼 제가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하면 얘는 아래로 볼륨이 2차 함수죠.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려봐 그럼.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두근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x축과의 교점이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이에.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그려질 조건을 그때그때 생각하셔야 된다고. 항상. 이렇게 그려질 조건. 자, 편의상 이게 x에 관한 식이니까 제가 fx라고 할게요. 그럼 y는 fx가 이렇게 그려져야만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존재하겠지.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자, 이미 배우신 분은 그러면 여기서 가장 표준적인 방법 세 가지 뭐 살펴봐야 된다고? 파남축 외워. 안 배우신 분들은 지금 외우시면 되고.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건 그냥 뭐 곱셈공식처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이 되는 틀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서 체화되기 전까지는 그냥 앞 글자만 따서 외우는 걸로 합시다. 자, 이렇게 그려지려면 보통은 세 가지를 봐요. 판별식, 함수값, 대칭축. 왜 세 가지를 봐야 되는지 볼게. 자, 일단 얘는 x축과 교점이 적어도 몇 개 있어야 되니? 2개일까? 1개 이상일까? 내가 서로 다른이라는 말 썼니? 안 썼지. 그럼 중분도 포함이니까 이렇게 그려줘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그려줘도 상관없습니다. 맞죠? 그럼 첫 번째 판별식에 관한 조건은 0 이상 나와야 돼. x축과 일단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까지 문제 없지? 아마 여러분들은 뭐 다 잘하시니까 아니 2차 함수 풀다가 왜 판별식이 나와요? 아니고 는 0이라고 하면 이게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식인데 판별식이 0 이상 나와야 x축과의 교점이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나올 거 아닌가. 근데 나오면 땡이 아니죠. 지금 판별식이 0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쪽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쪽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그럼 이 위치를 정확하게 조정을 해주려면 저는 외우기로는 파남축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두 번째는 대칭축을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은 어디 있어야겠니 그럼?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야 되죠. 대칭축이 지금 이런 그림이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서로 다른 두근이 나오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얘는 두 번 만나지만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기 때문에 안 되죠. 얘도 대칭축이 3보다 오른쪽이니까 안 되지. 그럼 축이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게 명확하죠. 자, 그리고 제가 대칭축도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대칭축이 어떻게 되죠? 유식에서? 축은 외워. 아니면 이걸 매번 꼭 지점을 알 수 있는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중학교 때 가능한 방법이고 여기 식이 굉장히 막 병신같이 주어질 때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축 다 외워주셔야 되고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1초과 3 미만에 있으면 되고 세 번째 아니 선생님 2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2개면 끝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대칭축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고 x축과 교점이 2개인데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죠. 얘는 안 되지. 두근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작고 3보다 큽니다. 그럼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정확한 위치를 지정을 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함수값.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0보다 큰 함수값, 3에서 0보다 큰 함수값 나와야 되겠지.
됐습니까? 이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그 근의 위치를 정확히 지정을 하려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 139페이지에 굉장히 자세하게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케이스, 7가지 케이스를 다 외우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외우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그냥 3학년 때까지 똑같아. 근의 위치를 물어보면 그림을 먼저 그려.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렇게 그려질 조건을 생각을 하라고. 일단은 저는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냥 파남축 외워달라고 했지만 원래는 그림을 조건에 맞게 그린 후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걸 한번 각각 케이스마다 다시 한 번만 재방송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볼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은 조금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사실 주말반이라는 게. 중학교 때 수업이랑 너무 달라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말반 특별히 상위반을 10시에 잡는 이유는 주말을 좀 길게 쓰라고 그렇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일어나기도 어렵고 막 금요일 저녁에 뭐 유튜브도 보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을 텐데 토요일, 일요일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되면 나중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 저도 아침잠이 많은 편인데 하루가 길어요. 10시에 뭐 수업 끝나고 집에서 밥 먹고 해도. 자, 이제 한번 볼게. 10-6번부터. 나는 여기가 완벽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야 가장 교과목으로 따지면 미적분 언을 할 때 무리 없습니다.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니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작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국어가 완전히 좀 이상하신 분이 아니면 딱 글만 읽더라도 위치에 관한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자동빵이 돼야 돼. 여기서 무슨 근의 공식을 쓰거나 그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돼. 근의 공식을 쓰더라도 답이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답이 나오는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수학을 할 수가 없다고. 앞으로 수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꼭 그래프로 판정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그럼 이 방정식을 이렇게 보는 거야. 왼쪽에 있는 식을 그냥 fx 얘랑 이렇게 제가 노란색처럼 해석할 수 있죠. 노란색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 이차함수랑 x축과 교점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는 0이라고 두고 저 방정식 풀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서. 그 다음 중요한 건 이 조건에 맞게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그림. 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면 x축이 이렇게 있고 1이 있을 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끝 아니야? 이렇게 그려질 조건을 생각을 하라고. 생각. 그럼 먼저 함정에 빠지지 않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낚시 굉장히 많이 당하는데 두 근이면 중근 포함한다고 안 한다고? 포함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가 있어야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여기서 그냥 두 근이면 접하는 경우도 허용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파남축 그대로 그 순서대로 해볼게. 첫 번째, 일단 두 번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은 0 이상이 돼야만 하고 두 번째, 함수값. 1에서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될까? 0보다 커야겠지.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무조건 글러먹었어요.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두 근이 1보다 크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당연히 F1은 0보다 커야 돼요. 이게 함수값. 아니 근데 선생님 F1이 0보다 크면 끝 아니? 아니 안 돼. 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 이렇게 그려지면 1에서 함수값 0보다 크지만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죠. 그럼 이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려면 마지막엔 대칭 축이 필요하지.
축이 1보다 커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내가 이 부분 처음 설명드리면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고1 교육과정에서는 삭제가 됐다라고 했어요. 원래 근해 분리라는 용어도 삭제가 됐고, 근데 2학년 때부터 여전히 시험 문제에 나오고 1학년 때도 이건 교사의 재량이야, 권한이고 내고 싶으면 내는 거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선생님들은 계속 냅니다. 실제로도 내고 있고. 자, 그럼 얘부터 구해볼게. 자, 판별식 1차 한계수 짝수니까 4분의 d 있으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3m이 0 이상이다. 자, 지금 이 교재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테니 지금 쓰고 있는 교재는 애초에 처음 배우는 학생을 위한 교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이지만 뒤에 있는 2차 부등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정도 2차 부등식은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판별식. 자, 두 번째 F1. 자, 이게 두 번째. 맞나? 맞죠? 세 번째 축. 자, 대칭축은 이거 m이죠, 지금. x-m의 제곱이니까 이거 세 개 동시에 만족시키면 되지, 그럼. 이거 암산을 하셔도 좋지만 처음에는 분명히 실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수직선에 그림 그려. 이거 뭐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 이게 첫 번째 판별식을 만족시키는 m의 범위고, 두 번째 함수값. 자, 세 번째 대칭축.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죠.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그럼 3 이상 나오겠지. 됐어? 자, 이게 1번 답이 되겠고, 자, 2번은 똑같이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번에서 구했어요. 2번에는 두근이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지? 맞습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그럼 얘는 1에서 함수값 양수고 판별식이 0 이상인 거 똑같은데 대칭축만 1보다 작으면 되죠. 1, 2번은 똑같고요. 바로 위에 문제랑 3번에서 축만 1보다 작으면 됩니다. 축이 1보다 작으면 m이 1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고, 맞습니까? 짠. 자, 이렇게 되겠고, 축은 자, 이번엔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여기죠. 마이너스 1초가 0 이하지. 등호 관계 정확해야 돼. 등호 하나 빼먹고 추가했다고 뭐 실수했어요. 이거 아니면 그냥 틀린 거예요. 0에는 등호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이게 표준적인 내용. 1번, 2번. 그냥 기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근은 1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맞지? 자, 앞에 7가지 케이스로 지금 유형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냥 제가 빨리 구하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얘는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어 없어 지금? 있지? 여기가 두 근이야 지금 x축과의 교점. 그냥 이렇게만 메모를 해두세요. 두 근 사이에 수가 있는 경우에 조건이 한 개씩 나옵니다. 만약에 두 근 사이에 숫자가 2개 있으면 조건이 2개, 3개 있으면 3개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선생님 파남축이라면서요. 파남축은 지금 위에 문제를 봅시다. 위에 문제를 보면 두 근 사이에 숫자 있어 없어? 없어. 두 근 사이가 아니지. 이것도
두근 사이에 숫자 없지? 없으면 파남축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일단은 그렇게 기억을 해. 나중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될 거야. 뭐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처음 자전거 탈 때는 열심히 중심 잡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했겠지만 나중에 자다 일어나서 탈 수 있죠. 뭐 그 정도 수준이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고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하자. 자, 얘는 두근 사이에 숫자가 있어요. 있으면 숫자 있는 것 개수마다 조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2개 있으면 2개고 하나 있으면 하나예요. 3개가 주어지는 경우는 뭐 선생님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 얘는 그러면 굉장히 심플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끝이야. 이렇게 그려질 조건은 1에서만 0보다 작은 함수값 나오면 되지 않아? 왜냐하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니까 만약에 1에서 함수값이 이런 음수다.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는 내가 어떻게 그리던지 간에 무조건 두근 사이에 1이 있죠. 어떻게 그리던지 간에 더 이상 조건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대칭 축이 1보다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아니 판별식은 선생님 판별식은 필요 없나요? 판별식이 필요가 없어. 2차 함수, 2차 행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근데 1에서 음의 함수 값을 가지면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무조건 x축과 자동으로 만나니까 더 이상 조건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외워서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여기서도 파남축을 쓰고 있으면 뒤에 어려운 문제 풀 시간이 없겠죠. 그냥 두근 사이에 숫자가 하나 있으니까 조건 하나면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풀어내라고. 약간의 그냥 요령입니다. 사실 수학도 요령이 좀 필요해요. 자, 그럼 스몰 m은 마이너스 1 미만 나오면 되죠. 됐어요? 이거 풀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나는 여기를 늘 가르칠 때마다 너무나 못 푼다라고 개인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140페이지에 옆에 있는 유제 10-10번 지금 풀어보세요. 뭐 첫 수업이니까 제가 광속으로 진도 뭐 잘 푸신 분도 있겠지만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라고 했어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2가 두 근 사이에 있다. 명확하게 실근의 위치에 관한 문제죠. 위치에 관한 문제면 제가 진짜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문제를 읽어보고 간결하게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냥 마구잡이로 냅다 근의 공식 내가 익숙한 방법 고집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나중에 시간이 없고 더 이상 수학의 한계가 오니까 얘는 일단 위치에 관한 문제야. 그냥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야 돼. 위치에 관한 문제니까 나는 그래프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2차든 3차든 4차든 다 똑같습니다. 나중에. 그럼 이 왼쪽을 fx라고 했을 때 저 2차 함수를 그리면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되죠. 맞죠? 그럼 얘는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어? 없어. 없으면 파남축 다 쓰라고. 일단은 그렇게 기억을 하라고. 그럼 x축이랑 한 번 이상 만나야 됩니다. 자, 4분의 d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바로 전개할게요. 이거.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m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6m 플러스 5m이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9 마이너스 11이니까 이렇게. 자, 부등호가 문자 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바깥쪽 범위지 사이 범위 아니고. 자, 이렇게 되겠고 이게 첫 번째 판별식 쓴 거고 두 번째 함수값. 이렇게 그려지려면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이 양수 나와야겠죠.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이 음수 나오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글러 먹었지. 자, f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겠고 자, 여기까지도 됩니까? 그리고 등호 주의하셔야 돼. 분명히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만약에 그냥 0이 나오면 큰 게 아니죠. 하나가 같으니까 안 됩니다. 등호 빠져야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 대칭축. 제가 대칭축을 외워달라고 했어요. 이건 뭐 외울 필요도 없이 그냥 n-3이지. n-3이 대칭축인데 대칭축이 마이너스 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자, 여기까지 됩니까? 다시.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 선생님 두 개만 쓰면 안 되나요? 두 개만 쓰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려져도 x축값 만나고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 양수지만 두근이 마이너스 2보다 작지. 크려면 대칭축이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 세 개만 만족시키면 무조건 흰색처럼 그려질 테니까 다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판별식을 만족시키는 범위고요. 두 번째는 함수값. 자, 세 번째는 여기지 그럼. 2 이상 3 미만이죠. 등호 관계 정확해야 돼요. 등호 관계. 자, 이게 1번의 답이 되겠고. 그죠? 다 맞게 풀었는지 모르겠네.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가 두근 사이에 있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그럼 얘는 두근 사이에 숫자가 있는 거지. 숫자가 있으면 숫자가 있는 것의 개수만큼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는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냥 마이너스 2에서 뭐 나오면 되겠어? 음수 나오면 끝입니다. 근데 f-2 아까 구하지 않았어요? 이게 f-2죠. 이게 f-2니까 이렇게 m이 3보다 크면 되겠지. 자, 됐어? 이게 2번 답. 자, 자, 그 다음 유형. 이제 조금 바뀐 유형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균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자, 여전히 실근의 위치에 관해서 묻고 있으니까 저는 좌변을 통째로 fx라고 할게요. 그럼 fx랑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건데 구해봤더니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네. 일단 조건에 맞게 그림 그리라고 했죠. 한 근은 이 사이에 있고 한 근은 1보다 크다. 맞지? 자, 그럼 얘는 두 근 사이에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있지, 숫자가. 그럼 여기서 조건을 하나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자, 적어도 조건은 한 개가 필요한데 범위가 하나 더 지정돼 있어요. 얘랑 얘 사이에 한번 만나야 되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라고 했다. 지금 이게 조건에 맞게 그린 거예요. 그럼 너무나 명확하게 1에서의 함수값은 뭐 나와야겠니? 0보다 작게 나와야겠죠? 이렇게 그려지려면. 이렇게 그려질 조건을 생각하라고. 그럼 얘는 파남축을 다 써야 될까는 아니고 그건 가장 표준적인 형태를 말씀드린 거고 다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근이 얘랑 얘 사이에 있으려면 마이너스 1에서는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될까? 0보다 크면 되겠지.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야. 더 조건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마이너스 1일 때는 양의 함수값, 1일 때는 음의 함수값. 근데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래. 2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는 그려질 수가 없죠.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근데 어떻게 그리던지 간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는 내가 이렇게 그리든 항상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다른 한 근은 1보다 오른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더 이상 새로운 조건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 두 개만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두 근 사이에 숫자가 하나 있으면 일반적으로 파남축을 다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때에 따라서는 하나, 때에 따라서는 두 가지 정도의 식만 만족시키면 된다라는 거. 자, F1부터 구해볼게. F1. 이건 뭐 그냥 계산이죠. 자, 그럼 스몰 m은 3보다 크면 되겠고, 자, F-1. 자, 3m-1이 자,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되죠.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그냥 3초가지. 3분의 1보다 크면서 3보다 커야 되니까 그냥 이게 그대로 답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두근이 모두 -1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두근 사이에 숫자 있습니까? 두근 사이에 숫자가 없죠. 없습니다. 두근 사이에 아무 숫자가 없으면 파남축이네.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겠고, 두 번째. 근데 얘는 함수값이 -1에서도 0보다 커야 되지만 1에서도 0보다 커야 되겠죠. 두 개 나오네요. 자, 근데 얘만 만족시키면 되냐? 아니, 얘도 여기까지만 만족한다라고 해도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 -1에서 함수값 양수, 1에서 양수인데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죠. -1에서도 함수값 양수, -1에서도 양수, x축이랑 두 번 만나지만 이건 조건을 만족이 안 되지. 그럼 대칭축도 어디 사이에 있어야겠니? 네 개 만족해야 되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두근 사이에 숫자가 없으니까 파남축이 기본인데 거기서 조건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케이스를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외울 수는 없으니까 기본에서 여러분들이 확장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1번부터 보면 4분의 d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자, 얘는 뭐 굳이 전개할 필요 없을 것 같아. n-를 묶어내면 여기서 n-1 -2니까 n-3이고, 자, 이게 첫 번째 판별식을 만족시키는 범위. 자, 그 다음에 얘네는 아까 f-1이랑 f를 구했습니다. f-1이 이거였죠. 그 다음 f1은 이거였지.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일단 이렇게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대칭축. 자, 대칭축은 제가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2a분의 b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 한계수 분의 1차 한계수. 자, 됐습니까? 적절히 약분합시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2분의 n-1이죠. 그럼 2분의 n-1이 이 범위 만족하면 되지. 자, 다 2 곱하시고 다 1 더하고 이렇게. 자, 그럼 첫 번째는 스몰 m 3 이상 1 이하. 이게 판별식을 만족시키는 범위. 두 번째 3분의 1 초과 3 미만 함수값.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칭축 마이너스 1 초과 3 미만. 자, 이쪽은 둘 다 미만이니까 얘랑 겹치는 부분은 이쪽엔 없고 여기밖에 없지. 마이너스 3분의 1 초과 1 이하 나오죠. 마이너스 3분의 1 아니고 죄송 3분의 1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것도 바로 옆에
2번만 풀어봐. 10-11에 2번만. 2번만 되면 끝. 하나 한번 볼게요. 여전히 근의 위치에 관해서 묻고 있으니 좌변을 fx라고 두고 x축과의 교점을 구해봤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사실 이거 뒤는 다 계산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식이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이렇게 그려질 거냐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지려면 일단 첫 번째 그냥 두근이라고 했어요. 서로 단위란 멘트 없으니까 판별식이 0 이상 나와야 되겠고 x축이랑 만나야 된다는 얘기.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과 1에서 함수값이 모두 0보다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만 만족을 해서 이렇게 그려지진 않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둘 다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 0보다 크고 x축과 만나지만 보라색처럼 그려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칭 축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네 가지 관계식이 나오지. 자, 이 다음은 계산이죠.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무언가를 찾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이 뭐 나옵니까? 구해보신 분? 저도 답지가... 자, 마이너스 2분의 1 초과 6분의 1 미만 나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진도가 조금 나간 분도 있고 안 나간 반도 있다라고 했어. 먼저 나간 반에서 질문이 저렇게 나왔으니 제가 13번 정도 같이 한번 보고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연습 문제라고 했어요. 연습 문제 하나하나를 다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과제하시면 좋겠고. 자, 여기 계속 포물선이라는 표현이 써 있는데 포물선을 그냥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하라는 교과목에서는 2차 함수보다 포물선이라는 표현을 먼저 쓰기 때문에 주로 쓰기 때문에 그냥 이 책은 나중을 위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고. 자, 다음 포물선이 bx 플러스 1과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하고 포물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자, p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3일 때 pqr의 넓이를 구하여라. 단 a, b는 유리수이다. 자, 일단 만나는 두 점. 그럼 a가 있고 b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정확하게 그려낼 수는 없죠. 2차 함수는 꼭 시점은 0,a고 위로 볼록이고 얘는 b값에 관계없이 0,1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걸 알겠는데 a, b라는 미지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현재 그림은 못 그릴 것 같아. 그럼 누군가 나에게 교점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연립을 하겠지. 이게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이야. 항상 여러분들은 식을 세웠을 때 이게 뭘 구하고자 하는 방정식인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두 식을 연립했으니까 2차 함수랑 직선이랑 교점의 x좌표 구하는 식입니다. 근데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했거든.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했는데 p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얘기는 이 방정식의 한 근이 얼마라는 얘기?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얘기죠. 교점의 x좌표 구하는 식이잖아. 근데 교점의 x좌표 하나가 주어졌잖아. 1 플러스 루트 3. 그리고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일단은 이거죠. A, B가 유리수래. A, B가 유리수면 이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뭐란 얘기? 유리수란 얘기입니다.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유리수. 자, 그럼 우리 앞 단원에서 제가 강조하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수가 유리수면 무리수 범위에서 켤레근 가진다라고 했지. 무리수 범위의 켤레근. 개수가 유리수일 때, 개수가 실수면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아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냥 별거 아니고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고 다른 한 근은 자동으로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얘기죠. 개수가 유리수니까. 맞아. 앞에서 다 증명 끝났어. 또 뭐 있었지? 개수가 실수 범위면
허수 범위에서 켤레로 근 가졌지? 그러니까 개수가 모두 실수인데 한 근이 1 플러스 i면 다른 한 근은 그대로 1 마이너스 i라고 했죠.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 큰 수의 범위에서 켤레로 근 가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리수면 유리수보다 하나 큰 범위, 즉 실수인데 그중에 무리수 범위에서 켤레근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실수면 하나 더 큰 수의 범위, 복소수 중에 허수 범위에서 켤레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뭐 설명은 길었는데 문제 푸는 건 심플하죠. 그럼 뭐 당연히 한 근을 집어넣지는 않겠지. A, B를 구하려면 근과 계수를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두 근의 합과 곱. 자, 둘이 더하면 그냥 2네. 2가 마이너스 2차 한계수분의 1차 한계수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럼 스몰 b 바로 구할 수 있고요. 자, 두 근의 곱은 얘네 둘이 곱하면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죠. 그게 2차 한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되지? 그럼 결국 스몰 a는 3이라고 구했으니까 저 포물선은 이렇게 되겠고, 스몰 b는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조건에 맞게 그림만 그리면 될 것 같아. 자, 0,3이 꼭지점이고 위로 볼록이 2차 함수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0,1 여기가 y절편이고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 2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이제 하란 대로 해볼게. 만나는 두 점을 PQ, 어느 게 P고 어느 게 Q인지 모르겠으나 P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P가 돼야겠네. 양수니까. 이쪽은 Q가 되겠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포물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여기가 R이 되겠죠? 자, 그때 삼각형은 이렇게 작성이 될 것 같네요. 맞지?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이쁘겠니? 이게 내가 안에서 사선식을 배웠나요? 신발끈? 사선식을 이용해서 푸셔도 좋고, 사선식을 모르시는 분들 일단은 먼저 세 점의 좌표를 구해볼게.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럼 R점은 Y절편이니까 당연히 0,3입니다. 그 다음에 P점은 아까 P점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했어요. 1 플러스 루트 3인데 지금 이 직선 위의 점이잖아. 그럼 Y좌표는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고 더하기 1하고, 자, 그 다음에 Q점은 X좌표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저기다 마이너스 2 곱하고 1 더하고. 맞죠? 자, 그리고 이 뒷부분은 지금 공통수학 2 내용은 김민우 선생님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시 한 번만, 가르치는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갈게. 앞으로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그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는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어느 학원에 다녔느냐 혹은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느냐에 따라 명칭이 조금씩 달라요. 사선식, 사선정리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신발끈 공식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선식, 신발끈 공식을 나중에 기하라는 단원에서는 정식적으로 증명도 가능한데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도 있어. 뭐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세 점이 있고 세 점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이거 처음 점 어떻게 씁니까? 쓰고 맨 처음 점 다시 쓰고, 뭐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 빼고, 뭐 이걸로 배웠니?
맞아? 아, 이거 안 돼. 이렇게 배우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제가 그냥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먼저 지금 처음 배우시는 분 혹은 뭐 혼자 수학을 배우신 분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적어.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편할 거야, 아마. 한 점이 원점일 때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 OAB. 넓이는 그걸 S라고 합시다. 그냥 2분의 1 절대값에 교차로만 곱하면 돼. X좌표, Y좌표 곱한 거. 빼기 X좌표, Y좌표 곱한 거. 이 식이 제일 간단할 거야. 자, 이렇게 배웠습니까? 안 배웠으면 다시 설명드릴게. 왜 이게 편할까? 계산할 수 있는 문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선식이라는 건 절대값 기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곱한 거 빼기만 하면 돼요.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문제가 하나 생기지. 아니 선생님, 이건 하나가 원점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를 원점으로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한 선행을 했으니까 평행이동도 배웠을 거 아니야. 내가 이런 도형이 있는데 이거 모든 꼭지점을 잡고 이렇게 평행이동한다라고 해서 넓이가 변함이 있어? 당연히 없음이 자명하지. 없음이 자명하니까 굳이 점의 좌표를 쫙쫙쫙 이렇게 해서 4번씩 연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 원점으로 맞추시오. 나는 얘를 원점으로 맞출게. 그럼 Y좌표만 얼마씩 빼면 되죠? 3씩 빼면 됩니다. 여기 3 빼. 여기도 Y좌표만 3 빼. 이게 Y좌표죠. 자, 이 상태에서 넓이 구하는 거 바로 보여드릴게. 2분의 1 절대값. 이렇게 곱한 거. X좌표, Y좌표 곱한 거라고 했죠. 곱해볼게요. 마사. 아이, 거지 같아. 마사 맞니? 마사 2루트 3 마이너스 4루트 3 플러스 6 빼기 이렇게 곱한 거. 자, 얘랑 얘 곱하면 마사 플러스 4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 플러스 6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하니까 얘랑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4루트 3 얘랑 계산 잠깐 이거 둘이 계산하면 2루트 3 이거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2루트 3 빼기니까 마이너스 4루트 3 자, 6 빼기 6이니까 없지. 그냥 이게 답이지. 루트 3 오케이. 물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이 아주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서술형에 쓸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서술형은 작년 기준으로 하면 화수 빼고는 사선식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정석적인 방법은 이 삼각형은 지금 명칭이 있는 삼각형이니 딱 봤을 때 없지. 없으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쪼개는 게 가장 쉽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쪼갤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쪼갠 다음에 뭘 어떻게 구하는데 여기 지금 y절편 1인 직선이죠. 이 길이 얼마예요 그럼? 2야. 얘를 밑변이라고 보면 이게 높이지. 아까 Q점의 X좌표 1-루트 3이라고 구했습니다. 그럼 1-루트 3의 절대값이 높이 되겠지. 오케이. 1-루트 3의 절대값이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이게 왼쪽에 파란색. 되죠? 오른쪽에 붉은색은 얘를 밑변이라고 보면 이게 높이지. 맞죠? 그럼 2 곱하기 높이가 루트 3 플러스 1이고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사실 이 문제는 이게 더 편합니다. 이 문제는 이게 더 편한데 제가 한번 보여드린 이유는 다시 한 번만 연습만 해볼게요. 내가 랜덤으로 아무렇게나 좌표를 찍어볼게. 자, 이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을 구하고 싶다. 근데 넓이만 강속으로 빨리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나는 얘를 원점으로 맞출게요. 얼마 빼고 얼마 빼면 돼? 1 빼고 2 빼면 되지. X좌표 1 빼고 2 빼고
1 빼고 2 빼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얘는 쓸모가 없어. 2분의 1 절대값에 x좌표 y좌표 곱한 거 빼기 x좌표 y좌표 곱한 거 2분의 13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사선식의 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사선식도 나중에 기하라는 과목에서 뭐 내적을 이용해서도 증명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증명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세 점에서 삼각형 넓이만 구할 줄 아시면 됩니다. 넓이만 구할 줄 알면 되는데 사선식을 이렇게 점을 4번 쓰렴 얘들아,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곱한 거에서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곱한 거 빼고 2분의, 이거는 계산하다 틀릴 확률이 더 커요. 저는 그냥 한 점 원점으로 맞추고 이걸로 외워. 앞으로 제 수업 시간에 다 이렇게 구할게.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